안녕하세요. 어, 2024년 12월 8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조금 가지고 오질 않아서 좀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요즘에 참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별일이 다 있고 기염이 떨어지고 뭐 탄핵안이 뭐 부결되고 뭐 이런 일련의 사태가 딱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우파이기 때문에 탄핵은 부결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탄핵이 되면 이 정말 혼란에 빠지는 거죠. 전국이 수습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헌재가 지금 인원이 지금 3명이 모자라잖아요. 탄핵을 심의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정말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이 탄핵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인용되어서는 탄핵 소추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이 계엄 시에 이 계엄군에 대한 이 언론의 민주당과 언론에 대한 잘못된 이 행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부 이 계엄 떨어지고 나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일부 군인사들이 뭐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져도 법에 어긋나면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권한으로 국군을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활용해서 전국을 안정시키는 통치 수단으로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마치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어대는 건데 지금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약에 지금 이 계엄이 발효되는 시점이 내란이나 또는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이나 굳이 꼭 내란이나 전시가 아니더라도 전시만 포함한 것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비상사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능이 제대로 마비되거나 행정 기능이 실현될 수 없는 상태를 또 비상사태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그 민주당의 그 탄핵 남발 지금 어제까지 탄핵 소추가 지금 한 23명 이 탄핵 소추가 됐죠. 그리고 어제까지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를 해서 24명이 지금 탄핵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인용된 거는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지금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헌재에서 헌법재판관의 인원이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전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 탄핵이 인용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탄핵이 되면은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 심지어는 이 외교부 장관이 무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 가지고 이것을 많이 북을 자극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북한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고 뭐 이런 라는 명분은 이런 얼토당토한 추상적인 명분을 가지고 탄핵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탄핵을 시도를 해도 뭐 정확한 결론이 나서 행정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리 자체를 못 해놓고 탄핵만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국가 행정기관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우려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비상 상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비상 상황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이 아니라 계엄을 내렸어요. 이러니까 또 어떤 그 매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군이 국회를 국회도 가서 어느 정도 통제도 하기도 하고 그 선관위에 들어갔다.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엄하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계엄이 발효된과 동시에 일반적인 사법 기능은 중지가 되면서 모든 거는 군 체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계엄법에 의하면은 계엄이 발효되는 순간에 영장 제도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엄이 아닌 평시에는 법원에 어떤 그 수색을 하거나 어떤 기관을 수색하거나 개인을 수색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지만 계엄하에 국가 비상 상황 하에서는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영장이 없어도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장 제도에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 상태에서 들어간 거는 계엄하에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법 적용이 안 돼요. 영장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법을 잘 모르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은 명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처입니다. 만약에 이 군 조직이 이러한 명령을 스스로 법을 판단하고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위법을 생각하고 통제를 안 받게 되면은 이 군 조직은 사조직화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미사일, 탱크, 뭐 총, 폭탄 이런 거를 완전히 중무장한 군사 조직이 그냥 사조직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존재예요. 법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엄이 잘못됐으면 그 계엄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물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멋대로 법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법에 어긋나면은 명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로 국가가 비상사태가 터지고 유사시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지휘하면서 통제해야 될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 이걸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군은 어떻게 돼요? 그 체계에 대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을 마치 양심적 군인 정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에요. 그 지휘 체계가 깨지는 순간 군은 사조직화되고 그 총 들고 폭탄 들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사조직처럼 돼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법을 판단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군끼리 충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 최고 통수권자를 대통령으로 지목을 해놓고 여기에 상명하복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법을 자기적 양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고 따르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을 무슨 양심적 군인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번 계엄으로 무슨 민간인 피해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정치인 체포 명령도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얘기가 됐고 드러났고 계엄은 무슨 내란이나 쿠데타가 아니에요. 국가 위기 시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마치 이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묘사를 하면서 대통령 명령에 대한 항명을 양심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유사시 이 군 체계는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제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헌법상에 보장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계엄이라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 비상시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놓은 거고 이 국가 비상시라는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행정기능 마비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마치 뭐 군인들이 대통령 명령 안 듣고 항명하는 걸 양심적 군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군대 누가 통솔할까요? 양심은 과연 뭘까요? 법 가운데서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우리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이 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불법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근데 언론들은 이걸 자꾸 불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이 계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인식을 제대로 하고 민주당은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